이번 시간에도 만성 코막힘 증상의 원인이 놀랍게도 이것 때문이었다니. 자, 요새 이제 환절기가 되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꽃가루 날릴 때하고 환절기만 되면 이 알러지 비염 때문에 콧물이 줄줄줄 나와서 이제 숲패치 붙이고 다시 다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굉장히 중요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염증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염증 치료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공부하겠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도 만성 코막힘 증상, 다시 말하면 알러지 비염이 있는 사람들, 알레르기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만성 코막힘 증상의 원인이 놀랍게도 뭐 때문인지 여러분 이번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겠는데요.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바로 앨런 개비 박사의 내추럴 메더신이라고 하는 자연의학의 대가이신 앨런 개비 박사의 내추럴 메더신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가 이 만성 코막힘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이냐면 여기 보시니까 뭔 것 같으세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이 원인입니다. 알러지 비염 눈물 콧물 주주주주 짜시고 재채기 막 그리고 맨날 코 막혀갖고 일로 뻥 뚫고 절로 뻥 뚫고 하시는데 그래서 유칼립투스 오일을 여기다가 쏙 넣어가지고 뻥 뚫고 이쪽으로 막히면 또 이쪽에 유칼립투스 오일 발라서 뻥 뚫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제 근본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만성적인 코막힘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인이 뭐냐면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특별히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러지를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 고혈압과 병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여러 논문들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요. 실제 아토피성 알레르기가 있는 고혈압 환자 100명 가운데 93%는 혈압약을 먹지 않고 어떻게 치료했냐면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을 제한했더니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지고 알러지 비염이 없어져 버려요. 자, 알러지 비염 때문에 평생 고생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한 7, 8년을 선교하면서 알러지 비염이 생겼어요. 이렇게 좋은 공기에 있다가 황사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이제 참 우리 선교사들이 갔다가 많이 알러지 비염이 생겨서 왔는데 물도 다르고 자, 그래서 이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을 차단해 줬더니 만성 코막힘 증세도 없어지고 알러지 비염도 없어지고 게다가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이 음식을 제한했더니 고혈압까지 다 떨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고 알러지 비염도 심해져요. 코막힘 증세도 심해지고. 자, 그래서 이 통계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잦은 편두통으로 고생하던 고혈압 환자 15명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을 찾아내서 그 유발 음식을 먹지 않았더니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지고 만성 코막힘 증세가 없어지고 알러지 비염이 사라졌어요. 자, 그것에 대한 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Food Allergies and Migraine이라고 하는 음식 알레르기와 편두통에 대한 관계에 대한 논문인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일반적인 음식이 10가지, 평균 10가지 정도를 피하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알러지를 잘 유발하는 일반적인 음식 10가지 정도를 제한했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드라마틱한 이 폴링 현상이 일어나요. 아주 현저하게 혈압이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에게서 떨어졌냐면 이 두통이 아주 자유롭게 되는 환자들이 무려 한 달에 몇 프로나 줄었냐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 10가지 정도를 제한했더니 두통에서 자유로워진 환자들이 한 달에 85% 정도로 확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어요. 자, 85%는 거의 다 이 알레르기에서 해방된 거예요. 게다가 여기 보니까 이 고혈압을 가진 환자 25%가 노모텐시브 정상 혈압으로 됐습니다. 자, 고혈압을 가진 환자들이 이렇게 정상으로 떨어지고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또 85%가 정상으로 된 이유가 뭘까요? 과연 이유가 뭐였냐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이었는데 그게 뭔지 한번 보세요. 어떤 게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고혈압을 유발하는지. 앨런 개비 박사는 베타 차단제로 잘 치료가 되지 않던 31세 남성의 고혈압 환자, 고혈압 병력 약 8년 정도를 앓던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보고합니다. 이 사람은 평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늘 즐겨 먹었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도 해줬고 또 체중도 적당히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스트레스 조절도 참 잘하던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환절기만 되면 알레르기 증상으로 그리고 만성 코막힘 증세로 너무나 암 환자 못지않게 이 알레르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눈물 콧물 주주주줄 나고 계속적으로 편두통이 오고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서 막 재채기를 하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논문을 본 것처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특정 음식을 찾아서 제한했더니 알레르기 증세가 사라지고 혈압도 정상화됩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다만 만성 코막힘 증상이 있었고 이 증상이 뭐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2개씩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던 뭐 때문에? 예, 1등급인데요? 뭐 때문에? 자 여기 뭐요? 알레르기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달걀과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예, 알레르기의 가장 큰 원인이 우유 유제품이죠. 우유. 예, 알러지 반응의 최고로 큰 이 원인이 바로 우유고 유제품 여러분 아시는 요구르트 또 뭐가 있죠? 요거트, 요플레, 치즈, 버터, 마가린, 마요네즈. 예, 이게 바로 달걀과 우유 유제품으로 인한 음식 알러지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비염이 오고 세균성 비염이 오고 눈물 콧물 나고 예, 그 다음에 혈압이 올라가는 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알레르기 증상이 의심될 때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달걀과 우유 유제품을 차단했더니 10년 동안 정상 혈압을 유지하면서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되었어요. 자, 오늘도 여기 지금 여러분 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하늘마을 오시니까 저지방 채식을 하시고 우유와 유제품이 없고 달걀이 없다 보니까 예, 알레르기 증세가 싹 사라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알레르기 증상이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원인이 되는 음식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실까요? 아니면 제한하셔야 될까요? 예, 어저께 오셨던 부부가 너무나 재밌었는데요. 이 두 부부가 너무나 잘하세요. 얼마나 그냥 두 분이 경쟁하듯이 얼마나 열심히 이 저지방 채식을 실천하시면서 그전에는 약을 달고 계셨어요. 뭐 허리약부터 시작해서 고혈압 약부터 고혈당, 고지혈증 약을 두 분이 아주 세트로 10개씩 드시던 분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약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분들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지겨워서 저희 프로그램을 따라서 6개월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지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포기 못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6개월 정도 저지방 채식을 이제 여기서처럼 잘하지는 못하죠. 이제 대충 약간씩 외도도 하시면서 하시긴 하셨으나 그래도 많은 효과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포기 못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라떼입니다. 라떼. 예, 녹차 라떼, 예, 또 라떼. 자, 라떼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이 커피 라떼에 뭐가 들어가요? 모카 라떼, 우유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상하게 라떼를 먹고 났더니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고 재채기를 해요. 원인이 되는 게 뭘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셔도 되는 라떼를 알려드릴까요? 들깨 라떼를 드셔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저도 라떼 매니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깨를, 박피한 들깨도 되고 통들깨를 잘 깨끗하게 볶아서 곱게 갈아서 물을 팔팔팔팔 끓여서 들깨차를 끓인 다음에 거기다가 우유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넛밀크나 두유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히게 고소합니다. 들깨 라떼.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라떼를 포기 못하신 분들은 들깨 라떼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유 유제품 원인을,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는 원인을 없애줬더니 혈압이 정상적으로 내려가고 특별히요. 댓글에 보면 유튜브 댓글에 저는 뭐 병원에 아무리 가서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해도 원인을 알 수 없다는데 온몸이 피곤하고 온몸이 만성 피로와 알 수 없는 염증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도대체 내 병을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봤더니 원인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커피라떼, 모카라떼, 녹차라떼와 같은 우유 유제품, 그리고 달걀, 비소가 숨어있는 달걀 등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서 알러지 비염을 비롯한 모든 전신 증상을 사라질 수 있는 그 비결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만성적인 이 알러지 비염뿐만 아니라 만성 코막힘 증세 그리고 고혈압 증세까지 잡기 위해서는 뭘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음식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달걀과 우유 유제품을 제한하시되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시려면 첫째, 지중해 식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채식,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로푸드입니다. 그렇다고 생식만 하시려는 건 아니에요. 요걸 제가 이제 차례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어떤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가. 자, 첫째, 지중해 식단을 드시면 만성 알러지 비염이나 이런 전신 증상이 싹 없어집니다. 지중해 식단 하시면 뭔 거 같으세요, 여러분? 지중해 식단 하면 여러분들 처음 생각나는 거. 올리브.
예, 올리브 오일이 많이 생각나시죠? 예. 사실 매 끼니마다 그 올리브 오일을 열매채로 그냥 드실 수 있다면 위나 장이나 염증을 가진 장기에 굉장한 치료제입니다. 그 다음에 배변이 원활하게 나오는 가장 좋은 변비 치료제이기도 해요. 염증 치료제이자 변비 치료제인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를 오일로 드실 때 지중해 식단의 가장 큰 특성은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자, 과일, 채소, 콩, 곡물, 그리고 생선,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고기와 유제품을 완전히 제한하지는 않아요. 적당히 먹습니다. 이게 지중해 식단의 특성이에요. 자, 그런데 혈압이 높고 심혈관계 질병의 위험이 있는 참가자 55세에서 80세 사이에 있는 참가자들을 772명에게 3개월 동안 지중해 식단을 제공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저지방 식사를 한 그룹보다 혈압이 훨씬 더 많이 떨어져요. 저지방 식사를 한 사람보다. 재밌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식단에 포함했더니 혈압이 아주 현저하게 더 떨어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썼더니. 그런데 요거를 산화시켜서 불에 익혀서 가열해서 썼을 때가 아닙니다. 마늘빵을 드실 때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그대로 찍어 먹는 것이지 열에 가했었을 때가 아니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지중해 식단에 풍부하게 포함된 올리브 오일이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식단이 고혈압 식단보다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지만 심혈관 질병이 되는 혈당, 콜레스테롤, C 반응 단백질을 낮추는 데는 오히려 지중해 식단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게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특성입니다. 고혈압이 있으면서 각종 심혈관계 질병의 위험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지중해 식단이 추천입니다.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은 식단이 있습니다. 제가 3단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지중해 식단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바로 저지방 채식입니다. 채식을 하는 사람은 육식을 하는 사람보다 고혈압이 생길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혈전 현상이 생길 이유가 없으니까. 자, 순수하게 채식만 하든 아니면 우유와 달걀을 먹는 생선만 먹으면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페스코죠. 그 다음에 우유와 달걀을 먹는 분들은 락토 오버 베지테리안이고 완전히 우유, 달걀, 생선, 고기를 제한한 채식은 비건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우셨지만 비건만으로도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하는 비건들은 오히려 고기를 한 달에 2번, 3번 먹는 사람보다 균형지게 공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빨리 죽는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뭐가 모자라니까 그랬어요?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높으면 완전 비건들도 건강한 게 아니에요.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 비건이 좋은 게 아니라 균형지게 매크로바이오틱처럼 로푸드로 먹을 거는 로푸드로, 날것으로 먹을 것은 날것으로, 매크로바이오틱으로 통곡류를 익혀서 먹는 것은 익혀서 먹는 것으로. 그래서 매크로바이오틱과 이 로푸드를 잘 병합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게다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맞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메가6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1대4 정도가 적당한 비율인데 불구하고 대개 육식을 하시는 분들은 1대7 정도. 그 다음에 저지방 채식을 하는 분들이 잘못하시면 1대20 정도 되는 걸 보셨어요. 이렇게 되면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높기 때문에 채식을 하는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습니다. 게다가 또 뭐가요?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와 같은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채식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채식을 하실 때 굉장히 균형진 채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유와 달걀을 포함하는, 다시 말하면 락토 오브 베지테리언을 하든 아니면 페스코 생선을 먹으면서 채식을 하든 상관없이 채식 위주의 식단은 혈압을 낮추는 데 상당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지방 채식을 하면 이 혈압을 높이는 설탕이나 소금이나 카페인은 덜 먹으면서 혈압을 뚝뚝 떨어지게 하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 필수 지방산이 여기 보니까 어디에 다 들어있어요? 저지방 채식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체중이 주니까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이 하나가 비만이었죠. 비만 증세가 사라져요. 지방이 축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는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이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 요리책의 앞부분은 저지방 채식이고 비건 채식이고 뒷부분은 뭐예요? 로푸드입니다. 이게 지금 현저하게 이제 오늘날 많은 이 건강 연구가들이 로푸드를 추천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로푸드와 매크로바이오틱을 잘 조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연구에 의하면 생식, 이 로푸드로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이완기 혈압은 최고로 많이 떨어집니다.
자, 생식으로 섭취하는 영양소 중에 어떤 것이 혈압을 낮추는지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불에 가열하지 않는 음식이 로푸드예요. 다시 말하면 50도 이하에서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음식이 로푸드입니다. 그래서 비건 채식을 할 때도 막 불에 익히고 뭐 조리고 이렇게 하는 음식만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런데 비건 채식에 더불어 로푸드를 여러분들이 병합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혈압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811을 기억하세요. 더글래스 그레이엄 박사나 많은 암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가장 좋은 칼로리 배분율은 811입니다. 자, 80%는 뭐예요? 단백질이죠? 지방질이죠? 뭐예요? 천연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가 80%입니다. 천연탄수화물과 복합탄수화물의 비율이 합쳐져서 80%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단계 해독을 할 동안 몸에 독소가 많은 동안 해독을 하는 동안은 천연탄수화물의 비율이 좀 더 높아야 되고 복합탄수화물의 비율이 좀 더 낮아야 됩니다. 복합탄수화물은 감자, 고구마, 밥, 뭐 이런 종류죠. 전분기가 많은 탄수화물은 복합탄수화물이에요. 정제탄수화물 아닙니다. 탄수화물 하면 다들 오해하세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아닙니다. 진짜 탄수화물을 말해요. 예, 정제되지 않은, 다시 말하면 현미나 콩,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같은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해독하는 동안은 천연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가 60%, 복합탄수화물인 전분기가 많은 이 탄수화물이 20% 정도 비율로 맞추다가 해독이 3개월 동안 5단계 해독이 끝나고 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어떤 비율로 가야 돼요? 이 80% 가운데 천연탄수화물 40%, 복합탄수화물 40%, 1대1 비율로 이제 올리십시오. 점점 올려요. 볶음국수까지 해서 현미밥에 볶음국수까지 해서 80%까지 탄수화물의 비율을 올리고 10%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단백질이 10%. 자, 그 다음에 또 10%는 지방질이 10%. 이제는 이제 단백질 신화가 좀 깨지셨죠? 예,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인 이 콜린 캠벨 교수가 이 단백질 신화를 이 중국의 역학 연구를 하면서 더 차이나 스터디에서 얼마나 이 현저하게 수많은 과학자들이 오늘날 현대의 모든 상고병을 비롯한 모든 질병은 단백질 신화에서부터 온 겁니다. 단백질 신화.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이 있는데 바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동물성 단백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꼬꼬꼬꼬꼬꼬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유방암과 난소암과 전립선암과 같은 호르몬성 암을 유발하는 호르몬성 대표적인 음식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로푸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불에 조리하지 않음으로써 에이지 독소, 활성산소를 만드는 에이지 독소나 여러 가지 젖산 피부르산을 유발하는 독소들을 유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로푸드에 대한 연구를 좀 한번 보세요. 자, 연구를 해봤습니다. 32명의 본태성 고혈압 환자, 과체중은 28명에게 적어도 식사 중에 40%를 로푸드로 먹였어요.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여기서 로는 패스트푸드의 반대가 아닙니다. 천천히의 로가 아니고 날것에라는 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패스트푸드의 반대 아니고 로푸드는 생식의 날것에라는 뜻의 로푸드예요. 자, 그런데 식사 중에 40%는 로푸드를 먹였어요. 생식으로 거의 과일, 채소, 씨앗류, 견과류, 씨앗기름을. 자, 어때요? 여러분도 보니까 요새 햄프씨 드시죠? 아마씨 드시죠? 치아씨 가열해서 드십니까? 로푸드의 효소가 살아있는 그대로 드세요. 엔자임 그대로 덩어리로 먹는 거예요. 이게 어떤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영양소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혈관과 혈액을 건강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들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혈압약을 끊으시는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없으시네. 어떻게 드셔야 돼요? 화식으로만 드셔야 되죠. 불에 가열해서. 자, 여기 보니까 예, 그래서 하도록 권고하고 6, 7개월 후부터 이제 생식을 통해서 전체 혈량의 62%를 로푸드를 먹였어요. 생식의 비중을 늘렸더니 전반적으로 체중이 평균 3.8kg 줄고. 자, 어때요, 여러분? 하늘마을 오셔서 로푸드와 비건 채식 요리를 곁들여서 드셨더니 체중이 쭉쭉쭉쭉쭉쭉. 어때요? 아까워 죽겠어요? 또 저만 보면 아침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이, 미어. 살이 빠지는 게 좋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 옆구리에 달고 다니는 살, 이거 배, 둘레, 햄은 다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는 살이 아니고 뭐라고요? 젖산, 피부르산, 각종 신장결석, 그 다음에 간의 담석들, 담낭에 있는 담석들, 각종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기생충들이 단단하게 석회화돼서 생성된 암덩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피 같은 살 이거 다 어디로 갔노 하지 마세요. 짜이나 어디로 갔을까요? 저쪽에 암세포 이제 던져버리고 가셔야죠. 아셨죠?
예, 그래서 이 혈압이 체중이 평균 3.8kg 줄고 밑에 혈압도 17.8이나 떨어져요. 어마어마하죠. 이 지금까지 뭐 지중해 식단, 그 다음에 비건 채식, 자 그런데 로푸드하고 곁들이니까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왜 로푸드가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저 풀뿌리만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생 거로 풀뿌리만 그 칡만 드시라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로푸드하고 이 매크로바이오틱을 잘 조합을 하셔야 돼요. 화식과 생식을 잘 조합을 하셔야 되는데 생식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야 건강해지십니다. 생식이라고 센 것만 드시라는 게 아니라 50도 이하에서 예,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드시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제 요리책 뒤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뭔지를 몰라서 이 요리책의 가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이제 불에 조리해서 화식으로 음식을 먹였더니 어때요? 혈압이 신속하게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은 어떤 음식을 주로 드셔야 돼? 지중해 식단? 채식? 로푸드? 가장 추천은 어떤 비율이 점점 높아져야 돼요?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로푸드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로푸드가 이 고혈압과 이 비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 로푸드로 했더니 현저하게 혈압이 정상화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 만성 알러지 비염이 있는 분들, 만성 코막힘 증세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고혈압 수치가 높은 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셨죠? 첫째는 원인이 되는 음식을 찾아냅니다. 그 원인이 되는 음식이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던 고구마 라떼, 모카 라떼, 카페 라떼와 같은 우유를 조금 제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를요? 유제품, 그리고 달걀을 알러지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음식을 찾아서 제한하시는 게 첫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럼 다시는 이 만성 알레르기나 이런 고혈압에 걸리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된다? 지중해 식단, 채식, 로푸드를 잘 지혜롭게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